돈을 모으려고 일본 워홀 오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아니 주 5일 일해도 통장이 남는 게 없어요. 남는 게. 저도 워홀 오면은 어느 정도는 벌고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.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9개월째 이제 워홀을 하고 있고, 일본은 2월에 와서 지금 현재 11월이죠. 그러니까 총 9개월째고 계속 이제 6월부터 쭉 일을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월급을 한 9번 정도 받았는데 돈을 모으기에는 일본 워홀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. 차라리 호주나 캐나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호주를 한번 경험했었는데 벌이 자체는 그쪽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은 일본 워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본 워홀에 왔을 때 이제 약간 저축하는 방법이나 일본 워홀에 대한 약간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이렇게 월급 받고 하면은 저축도 조금 한국처럼 할 수 있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본 벌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. 그 다음에 물가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서 솔직히 생각 없이 있으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. 전략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고,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써도 될 만큼 시급이나 아니면 월급이 그렇게 높진 않다. 저는 참고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알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파견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저 같은 워홀이나 유학생들을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뭐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한 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. 그런 의미죠. 9개월째인데 6개월 차부터는 조금 이제 일본도 적응이 됐고 소비를 조금 절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좀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. 아껴서 쓰고 있고, 일본에 왔을 때 어떻게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워홀을 하고 있으니 제가 생각한 의견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도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, 보통 도쿄 뭐 오사카 이렇게 두 개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오사카도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이 어디선 먹히고 어디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오사카든 도쿄든 어디서든 이렇게 기준이 맞다면 또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로 도심에서 벗어나서 살기입니다. 보통이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 23구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도심이라고 불리는데 뭐 시부야나 신주쿠 뭐 이런 데서 되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거를 이제 23구라고 부르는데, 거기에 살면은 일단 월세가 비쌉니다. 도심에서 벗어나서 살기가 어떻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도심에서 살다 보면은 월세가 7만 원은 넘어요. 70만 원이죠. 7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이다. 그러니까 70에서 100만 원은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, 쉽게 생각하면 서울의 월세보다 조금 더 비싼 느낌? 아무래도 이제 집 컨디션 같은 거는 일본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. 뭐 옵션이라든지 아니 일단 접근성이라든지 일본은 되게 나라가 크니까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많이 비싸다. 저도 처음에는 도심에서 살면은 아무래도 출근 시간도 줄어들고 뭐 주변에 뭐가 많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 이사를 저도 또 23구 안으로 했고, 근데 그렇게 한 반년을 살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, 이게 워홀로 왔을 때랑 여행으로 왔을 때랑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. 아예 다르기 때문에 여행으로 왔을 때는 솔직히 돈 걱정을 잘 안 하잖아요. 뭐 여행으로 왔으니 약간 아끼면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좀 쓰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, 워홀로 오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. 여기서 살고 이제 여기서 살아가야 하니까 쇼핑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여행 왔을 때 들리던 브랜드 숍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관광지를 자주는 안 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심에 안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같은 월세를 내도 이렇게 외곽으로 조금 벗어나는 게 집 컨디션이 조금 더 좋고, 어차피 일본은 교통비를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해도 돈이 더 많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도심에서 벗어나서 살면 좋은 게 뭐냐면, 첫 번째 월세가 싸다, 두 번째 동네가 조용하다.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이제 땅덩어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곽 같은 데 가면 되게 유독 인구가 적어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집이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또 고요하고, 휴일은 저는 뭐 조용하게 이제 배를 가거나 하는데 저는 오히려 외곽이 더 좋은 것 같다. 사람들이 별로 없고 편하게 또 조용하게 쉴 수 있으니. 근데 이제 외곽으로 이사했을 때 안 좋은 점도 있겠죠.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도심에 일을 잡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진다. 출근 시간이 이제 저는 40분 정도, 지금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1시간 10분이면 뭐 한 30분 정도 늘었는데
아침에 조금 더 30분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사를 했어요. 아침에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좀 멀리 잡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 도심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또 시간이 또 돈이니까 30분 정도는 일찍 일어나도 되겠다 하면은 저는 외곽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심만큼 편의시설이 많지는 않아요. 없는 건 아니에요.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작고 자주 있어요. 작은 편의점이나 아니면 작은 마트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곽도 있는데 외곽은 대형 몰이 있어요. 규모가 큰 편의점이 이렇게 딱 있고 집 앞에 바로 편의점이 있는 느낌은 아니다. 제가 도심에 살 때는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고 바로 2분 거리에 마트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마치고 약간 장 보러 가면은 그 마트에서 장 보고 배고프다 하면은 옆에 가서 편의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편의점 가려면 10분 걸어야 돼. 장 보러 가려면 뭐 20분은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. 20분 정도는 걸어야 그 대형 마트가 나옵니다. 외곽은 조금 그런 편의시설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. 두 번째로 도시락 싸기입니다. 도시락 싸기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하라주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하라주쿠라고 하면 이제 오모테산도나 메이지중고마이 그쪽인데 이쪽이 되게 관광지로 유명합니다. 뭐 쇼핑하러 오시는 저기 관광객들이 되게 많고 뭐 거기 그냥 브랜드 숍이 되게 많아요. 뭐 이렇게 막 쫙 있어요. 쫙. 네, 그런 데서 이제 점심을 사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쌉니다. 뭐 한 끼에 뭐 10,000원은 당연히 넘고 뭐 비싸면 한 13,000원, 15,000원까지 뭐 좀 잘 먹었다 하면은 800엔, 8,000원 정도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조금 매일 먹기는 좀 그렇긴 하죠. 관광지에서 매일 먹으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. 저는 어느 정도는 밖에서 사 먹다가 그게 너무 이제 지출이 좀 많아져서 아예 그냥 도시락으로 바꿨어요. 도시락으로 바꾸니까 꽤 돈이 이렇게 절약이 되더라고요. 장본 것들로 이렇게 만드는데 양도 제가 조절이 가능하고 평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절반은 절약되지 않을까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두 달 쌓이다 보면은 도시락 만드는 습관이 몸에 또 배이고 뭐 어떻게 요리가 습관이 되기도 하고 도시락 싸기가 또 이렇게 돈 모으기에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한번 마지막으로 카케모치라고 하는 투자문인데 이제 나눠서 일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주 5일이다 그러면 이틀은 뭐 카페에서 일하고 3일은 식당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시는 워홀러 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호주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여기도 저기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카케모치를 하면 뭐가 좋냐면 그 워홀러들이 내는 소득세가 엄청 높아요. 그 소득세를 좀 피해갈 수 있다. 한 곳에서 몇 시간 이상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세가 안 나갑니다. 소득세가 저 같은 경우 한 3만엔 조금 넘게 내고 있는데 저희 돈으로 한 30만 원이죠. 엄청 커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면제라기보다는 좀 피해갈 수 있고 뭐 좋은 거라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. 그렇게 이제 세금 피하다 보면 그걸 안 내다 보니까 수입이 좀 더 높다. 근데 뭐 이거를 제가 뭐 넣기는 했지만 이게 전략법에 넣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략법이지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서. 근데 저는 카케모치를 하지 않아요. 근데 왜냐면 저는 뭐 5홀 이상으로도 이제 계속 일본에 있을 거고 또 여기서도 계속 취업을 하고 생활을 이제 꾸려서 계속 나갈 건데 만약에 제가 사장님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한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주 5일 풀타임으로 출근하면서 신뢰를 좀 더 쌓아가는 게 좀 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좋지 않나, 돈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월급이 조금 낮을지언정 이렇게 한 브랜드나 한 회사의 신뢰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케모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1년 딱 하고 돌아간다고 하신다 하면은 뭐 카케모치도 나쁘지 않지 않나.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임금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엄청 돈 모으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데 또 아예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어쨌든 워홀이라는 게 워킹 홀리데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워킹과 홀리데이라는 게 섞여 있는 단어인 만큼 무조건 이렇게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또 자기가 원했던, 자기가 이제 희망했던 그런 삶을 보내면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결론은 정리하면은 일본 워홀은 돈을 벌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.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. 비싼 월세를 피해서 외곽에 집을 구한다든지 식비를 조금 요리를 통해서 도시락을 통해서 전략을 한다든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소비세를 피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. 오시기 전에 한번 이제 일본에 오면은
어떻게 세월을 한번 보낼까, 어떤 시간들을 일본에서 보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뭐 저처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, 뭐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이제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